네, 안녕하세요. 법태랑 백광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남편이 사망했는데 마일리지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건데요. 우선 사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0대 사업가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항공사가 제공하는 항공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항공사와 회원 가입 약정, 즉 약관을 체결한 후에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갑자기 사망을 했고, 저는 남편이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를 상속받기 위해서 항공사에 이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는 항공 마일리지 상속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 남편이 회원 가입 약정, 그 약관을 통해서 상속이 안 된다는 것을 합의했기 때문에 항공 마일리지는 남편이 사망한과 동시에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항공 마일리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작년에 쌓아놨던 마일리지를 하나도 못 썼던 제작이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마일리지도 과연 이제 쟁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보니까 이 과연 마일리지가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일까? 상속이라는 거는 뭐 아무나 상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걸 받는 건데, 과연 마일리지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일까? 라는 게 이슈가 하나 눈에 띄고요. 그래서 마일리지는 단순한 어떤 기대권을 넘어서 재산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본래 어떤 가입한 회원, 이 남편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입한 회원이면 누구지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심 전속권이라고 하는데, 그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이 가능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일리지는. 문제는 이거예요. 항공사랑 마일리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내가 죽으면은 마일리지는 소멸한다라고 이제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약속이 일반적인 계약이 아니라 아까 나온 것처럼 회원 가입 약정이라고 있잖아요. 회원 가입 약정이 일반적인 계약과 다르게 특정한 당사자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거고, 그때그때마다 내용이 반영이 돼서 하는 건데, 약관은 그렇지 않고 항공사가 불특정한 다수들을 상대로 이미 계약서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부동문자라고 다 찍어 놓은 다음에 그거를 제시하고 이해했다는 이유로 그냥 서명하고 이제 체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관은 그 내용이 고객한테 좀 상당히 불리한, 상대방한테 있는 내용이 있으면은 약관 규제법이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제한을 받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남편이랑 항공사 간에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이 일반적인 계약이 아니라 약관에 의한 계약이거든요. 약관이기 때문에 그 약관은 또 개별적 합의가 달라요. 그런 부분에는 약관 규제법이라고 해서 그게 적용돼서 그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돼요. 불리하게 돼 있다 하면은 설령 둘이 합의를 했다라도 그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무효가 되면은 상속을 안 하겠다, 소멸된다는 내용은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계약서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하면은 당사자 간의 개별적인 합의로서 상속을 안 하겠다 하는 건 가능하지만은 항공사와 그 남편 간의 그런 계약이 약관에 해당해서 그 약관이 과연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지 여부를 따져서 불리하다면 약관 균형법에 따라서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효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케이스 보면은 사망한 회원의 마일리지가 상속이 안 된다라고 한 약관의 규정은 그 남편의 어떤 재산권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걸 제한하는 거긴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고객한테 불리한 조항인지라고 볼 때, 법원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상속을 제한하는 약관 조항은 고객한테 불리하지 않다, 즉 유효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인분이 그런 남편의 마일리지를 상속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적립한 사람이 직접 사용하도록 하는 게 원래 마일리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대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일리지라는 거는 이건 어떤 마케팅 같은 건데, 이것들을 할 때는 이거 비용이거든요. 이 비용을 그 항공사 내부적으로는 부채성 충당금이라고 해서 이걸 부채로 잡고 있대요. 그러니까 채무로. 자기의 채무로. 그래서 이것들을 언제 자기가 소멸될지를 예측이 가능해야지 계속해서 무한대로 상속이 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하면은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충당 이런 것들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적기에 마일리지가 제때 소멸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도 충분히 이런 상속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성이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한 세 번째로는 만약에 이 남편이 마일리지를 적립을 하고 있는데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좀 모자라, 마일리지가. 그러면은 또 자기 부인이라든지
자식들 중에 똑같은 항공사의 마일리지 갖고 있으면 그거를 가족 간에 양도도 가능하대요. 그리고 공유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꼭 상속을 안 시켜도 가족 간의 마일리지 합산제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만 써라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좀 불합리하지 않다라는 또 제도상의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해외에 또 여러 항공사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걔네들도 대부분 마일리지 상속을 허용 안 한대요.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관행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서는 상속을 허용하지 않는 조항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라고 보긴 어렵다고 해서 약관규제법에 따른 어떤 불공정한 조항이다라고 이제 법원은 봤고요. 결론적으로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부인은 사망한 남편의 마일리지를 상속받기는 법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망한 남편의 마일리지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안타깝지만 상속은 받기 어려우니까 적립된 마일리지는 그때그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